hello to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조금 전 사회자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루tsi의 마크 버튼 페이지 사무국장입니다. 대한민국 서울에 오게 돼서 다시 한번 동대문 DDP에 오게 돼서 기쁩니다. 2016년에 루tsi가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을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화면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 오셨는데요. 다시 한번 아시아 도시조명 워크숍에 참석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모르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 방에 계시는 분들은 아는 분들도 계시고요. 정말 반갑습니다. 기쁘고 또 영광입니다. 아시아 도시조명 워크숍 2022년 참가하게 되어 기쁩니다. 먼저 2022 루치 아시아 도시조명 워크숍 소개를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 동안에 계획이 된 환상적인 연사에 대해서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왜 조명이 중요한지, 도시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정말 중요한 것이죠. 전 세계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지하시다시피 루tsi가 창설되고 난 지 20년이 흘렀습니다. 지구 주민의 수는 60억에서 80억으로 증가했습니다. 오늘날 이 인구의 절반이 약 40억 명이 바로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도시에는 어떤 식으로든 도시 공공 조명이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도시 조명이 있습니다. 시 정부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로서 조명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하나의 인프라로서 제공을 해 줘야 됩니다. 우리 인류는 항상 조명을 좀 더 개선하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반문화랄까, 사회적인 이유, 문화적, 경제적인 이유로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빛이 가져다주는 안전, 편안함, 정체성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조명은 기반 시설 일부이기 때문에 시 정부 예산에서 상당한 비용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또 온실가스 배출이라는 측면에서도 비용이 듭니다. 조명이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가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19세기 후반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CO2 배출량이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 도시와 정부는 에너지 소비를 대폭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에너지 소비를 막대하게 줄일 수 있을까? 조명은 잠재성이 큽니다. LED로 업그레이드하게 된다면 에너지를 상당폭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우리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탄소 중립이 우리의 목표일까요? 많은 도시들이 목표로 삼고 있는 게 탄소 중립 달성입니다. 과연 도시는 에너지 효율성을 지나쳐서 초과해서 정말 절제를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다시 말해 도시와 도시 거주 시민들은 조명 수준을 낮출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거는 정말 중대한 질문입니다. 한 단계 또 더 나아가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과연 중요한 요소는 스마트 조명인데요. 실제로 지난 몇 년 동안의 에너지 절약의 잠재력은 스마트 조명 기술 덕분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훨씬 더 나은 디밍 조명을 갖추었고 또 점차적으로 적응력이 향상되었습니다. 교통, 기상 조건 등에 대해서 스마트 조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디밍 조명도 있고요. 로마 같은 경우죠. 그 외에도 좀 더 스마트 조명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도시가 모두 동일한 기술 배경 혹은 기술 수준이 같지가 않습니다. 디지털화도 동등한 등급이 아닙니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윤리적인 시스템을 개발할지, 스마트 조명을 어떻게 구현할 수가 있을지, 어떻게 추적할 수가 있을지,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어떻게 달성할 수가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루시는 이에 대해 지침을 막 출간했는데요. 저희 웹사이트 접속해 보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추후에요. 이 줌창위에 제가 이 웹사이트 주소 어떻게 하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지 링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 도시를 위한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으로서 조명을 사용할 기회가 있습니다. 매력적이고 살기 좋은 도시는 관광객뿐만이 아니라 거주민들 웰빙과 삶의 질에 진정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을 위한 도시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정말 우려하고 있는 것은요, 바로 삶의 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추가로 부각되고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빛의 불평등이죠. 빛에 대한 접근성이 불평등합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에게 조명이 접근될 수 있을까요? 왜 좋은 조명, 도시 전체가 아닌 일부 지역에만 조명이 좋을까요? 도시 중심지에만 좋고 또 그 외의 외곽 지역에서는 왜 도시 조명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을까요? 이는 도시에게 있어서 상당한 도전 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약간 언급이 되었는데요. 정말 중요한 도시가 직면하고 있는 도시 과제는 바로 빛 공해입니다. 많은 시장님들, 시 당국은 빛 공해의 출처가 어딘지 공공인지 민간인지 파악하기 시작했고 또 어떻게 빛 공해의 출처를 다뤄야 될지 질문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더 부가적으로 대두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하면은 생물 다양성을 보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눈부심 혹은 가벼운 조명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건강에 해로움 또 기타 여러 가지 빛이 조명이 우리에게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모든 도시가 조명 그리고 그림자 혹은 어두움 이 두 가지를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전 세계 지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조명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조명은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전, 건강, 살아가는 도시에서의 방식, 건축된 환경의 아름다움, 효율성, 그리고 또 자연 환경의 보존, 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기술들, 밤과 그리고 또 낮,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가 기술을 디자인하는지 밤, 문화, 이 모든 걸 경험하는 방법,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영향을 균형 잡을 수 있을까요? 지대한 영향을 분명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바로 이 순간 내리는 선택은 미래 세대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도시는 얼마든지 도시가 가고자 하는 향방을 전략적으로 계획하고 또 실행할 수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상황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하는 일을 비교하고 있다는 것을 도시는 이제 인식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다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낭비입니다. 전문가들은 오늘과 같이 이렇게 루시 아시아 도시조명 워크숍에서 모여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다가올 일을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얼마든지 우리가 협업할 수 있습니다. 바로 루시가 20년 전에 만들어진 이유입니다. 루시의 모토는 도시를 빛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루시는 시장님, 지역 의사 결정자가 함께 협력하고 동료를 만나고 결론적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좀 더 나은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돕습니다. 루시는 전문가들, 연구원들, 서비스 제공자들과 함께 작업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루시는 한마디로 집단 학습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럼 직접 가서 조명도 경험해보고 또 살펴보기도 하고 협업을 합니다. 많은 일들을 온라인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5월 달에 온라인 아주 멋진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온라인에도 얼마든지 개최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개최되는 루시 아시아 도시조명 워크숍도 온라인으로 개최되고 있지 않습니까? 5월달 루시 20주년 기념 행사 정말 멋지게 웃는 얼굴로 했었는데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20주년 루시 기념 올해 맞이하고 있는데요. 루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2002년에 설립된 비영리 도시 및 도시조명 국제 네트워크입니다. 20년 전에 정확하게 프랑스 리옹에 기반을 두고 출범을 했습니다. 오늘날 루시는 70개 회원 도시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46개국을 대표하는
4개 대륙에 70개 회원 도시가 있는데요. 인구를 합쳐본다면 대략 1억 명에 가까운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도시를 하나로 묶은 네트워크입니다. 그 외에도 저희는 유틸리티와 제조업체, 디자이너, 예술가, 연구원 등등 이르기까지 50개 이상의 준회원이 저희 루시에 소속이 돼서 같이 연구도 하고 또 같이 의견 교류도 합니다. 루시는 한마디로 말해서 도시 조명의 미래를 함께 형성해 나갑니다. 바로 이런 장소에서 만나죠. 국제회의장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대면으로 회의도 하고 또 혹은 온라인으로도 만나기도 합니다. 루시는 한마디로 말해서 도시 조명 학습을 위한 리소스 센터입니다. 연구하고 실습하고 정책에 대한 담론을 논하기도 하고 도시가 함께 일할 수 있는 협력 업체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매년 회의를 개최합니다. 올해 6월 바로 아시아 도시조명 워크숍이 개최가 됐고 또 10월 달 부산에서 저희가 회의를 개최할 것이고 그리고 또 리옹에서도 저희가 리옹 라이트 축제 포럼을 12월 달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도시 조명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어떻게 관리가 되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좋은 조명이 무엇이고 또 개선할 것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워크숍과 포럼을 통해서 의견을 교류합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가 배웠던 것은 어떻게 하면 서로 동지의 정신을 바탕으로 서로 교류하고 협업을 할 수 있는지입니다. 저희들의 행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출간물도 발표합니다. 그래서 루츠는 국제적인 센터로 도시 조명에 관한 모든 출간물을 접근할 수 있도록 오픈 액세스를 보장하고요. 또 동영상이랄까 모든 것들을 웹사이트에 업로드 시켰습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누구든지 도시 및 조명 잡지도 볼 수 있고 정보도 볼 수 있고 동영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회원들을 위해서요. 저희가 루시 허브를 새롭게 구축했는데요. 디지털 특별 공간입니다. 그래서 조명과 관련돼서 온라인상에서 서로 정보도 모범 사례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내용들을 서로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디지털 방식으로서 협력할 수 있는 핵심적인 허브입니다. 루시는 도시 조명에 대한 도시의 목소리를 내는 곳입니다. 문서도 발간합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문서를 발표하고 또 전 세계 발표합니다. 올해 저희가 새로운 문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10월 부산에서 루시 선언문을 새롭게 채택할 것입니다. 도시 조명의 미래를 위해 선언문을 발표할 건데요. 오늘 내일 역시 도시 조명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 세계 도시가 어떻게 협업을 할 수가 있는지 어떻게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합의를 할 것이고 또 10월 달에는 선언문도 발표할 것입니다. 이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요. 도시가 어떻게 함께 일할 수 있는지 또 우리가 함께 협업을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 수가 있는지 우리는 힘을 합치면 더 막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미 있는 걸 다시 만드느라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값비싼 실수를 저지르기 전에 해결책을 함께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루시에는 한마디로 국제협력체로서 더 많은 도시와 기관이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또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라도 저희와 함께 하고 싶은 도시가 계신다면 얼마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루시는 국제협력체입니다.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들께서 저희 루시의 일원이 돼서 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크숍 후반부 마무리 인사 말씀드릴 때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는 몇 가지 활동들이 있는지 향후 루시의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서울특별시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훌륭한 워크숍 개최해 주시고 또 오늘과 내일 발표해 주실 연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발표 고대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정말 만나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